새벽 3시 응급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보람이의 울음소리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6살 보람이가 간병복을 입은 채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윤희를 보며 목 놓아 우는 모습은 정말 안타까웠어요. 응급실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도윤이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떤가요? 뇌출혈이 의심됩니다. 일단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며칠은 중환자실에 계셔야 할 거예요.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미 도희를 잃은 상황에서 어머니까지 위험하다니. 더 큰 문제는 보람이었어요. 할머니가 쓰러지면서 보람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오성은 중요한 사업차 부산에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도윤은 회사 일로 매일 야근을 해야 했거든요. 보람이는 여전히 할머니 침대 옆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요. 보람이가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제인이 뛰어들어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제인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윤희 사장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도윤이 상황을 설명하자 제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제인은 보람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보람아, 할머니는 꼭 나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제인 이모, 할머니가 깨어나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해요? 엄마도 없는데. 보람이의 말에 제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잃어버린 은호의 모습이 보람이와 겹쳐 보였거든요. 제인은 도윤을 한쪽으로 불러냈습니다. 제가 보람이를 돌봐드릴게요. 제인 씨,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도윤 씨도 바쁘시고 오성 씨도 출장 가셔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이를 혼자 두는 건 안 돼요. 제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은호 같은 아이잖아요. 제발 제가 돌봐드리게 해주세요. 도윤은 제인의 진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제인이 아직 은호를 잃은 상처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오히려 제가 더 고마울 거예요. 보람이를 돌보면서 제 마음도 치유될 것 같아요. 다음날 저녁 도윤의 집에서 어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보람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무서워요. 혼자 자기 싫어요. 제인이 보람이를 달래려 했지만 아이는 계속 떨었습니다. 도윤 삼촌도 같이 있어줘요. 할머니 없으니까 더 무서워요. 도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보람아, 삼촌은 다른 방에서 잘 거야. 싫어요. 다 같이 있어야 해요. 가족처럼요. 결국 도윤과 제인은 어쩔 수 없이 거실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도윤은 소파에서, 제인은 보람이와 함께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시방 편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제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보람이를 위한 거니까. 하지만 둘 다 마음속으로는 묘한 떨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게 오히려 당황스러웠어요. 다음날 아침, 제인이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에 잠에서 깬 도윤이 부엌으로 향했어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보람이가 일찍 학교에 가야 한다고 해서요. 도시락도 싸드렸어요. 도윤이 놀라며 도시락을 들여다봤습니다. 알록달록 예쁘게 꾸며진 도시락에는 보람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소시지가 들어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괜찮아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제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보람이가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우와, 맛있는 냄새가 나요. 보람아, 얼굴 먼저 씻고 와야지. 도윤이 보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도윤 삼촌이 씻겨주세요. 제인 이모는 밥 차려주시고요. 보람이의 말에 제인과 도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묘하게 가족 같은 분위기가 흘렀어요. 학교에 보람이를 데려다 주는 길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보람이 담임 선생님이 제인과 도윤을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보람이 부모님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제인과 도윤이 당황했지만 보람이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엄마 아빠예요. 보람아, 그게 아니라. 제인이 정정하려던 순간 보람이가 제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오늘 학부모 상담 날이에요. 같이 와주세요. 담임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오시니까 보람이가 정말 좋아하겠어요. 요즘 할머니 일로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제인과 도윤은 보람이를 실망시킬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오후에 학교에서 상담을 받는 동안 두 사람은 어색했지만 보람이를 위해 연기를 이어갔어요. 보람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다만 요즘 할머니 걱정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집에서 더 신경 써서 보살펴드리겠습니다. 도윤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아이에게는 안정적인 가정 환경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다행히 부모님이 이렇게 협력해 주시니까 보람이가 빨리 안정을 찾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말에 제인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보람이가 갑자기 열이 났습니다. 39도가 넘는 고열에 보람이가 끙끙 앓았어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도윤이 급하게 말했지만 보람이가 도윤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삼촌, 저 병원 싫어요. 할머니도 병원에 계시잖아요. 제인이 보람이의 이마에 손을 대며 달랬어요. 괜찮아. 집에서 열 내려주는 약 먹고 이모가 간병해줄게. 밤새 제인과 도윤이 번갈아가며 보람이를 돌봤습니다. 제인이 찬물 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고 도윤이 해열제를 먹였어요. 새벽 2시쯤 보람이가 잠깐 깨어나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는 언제 와요? 제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보람아, 엄마는 하늘에서 우리 보람이 지켜보고 계셔. 아프지 말라고 기도하고 계실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보람이 지켜줄게. 이모랑 삼촌이 있잖아. 도윤이 보람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보람아, 아플 때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계속 옆에 있을게. 보람이가 다시 잠들자. 제인과 도윤은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 아이 돌보기 힘드셨을 텐데.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위로받고 있어요. 보람이를 돌보면서 은호 생각이 많이 나는데 슬프면서도 따뜻해요. 제인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제인 씨도 좋은 엄마였을 거예요. 그런가요? 은호한테는 제대로 해준 게 없는 것 같은데 사랑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보람이를 보는 제인 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 보람이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열이 많이 내린 상태였어요. 이모, 삼촌, 고마워요. 덕분에 아픈 게 나았어요. 보람이가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 같아요. 다음 날 평화로운 일상이 깨졌습니다. 황기찬이 갑자기 도윤의 집 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기찬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제인이 나와서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보람이를 돌보고 있어요. 내 전처가 남자와 동거하면서 애까지 키운다고? 말이 되는 소리야. 기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도윤이 제인 앞으로 나서며 기찬을 막았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가족? 웃기고 있네. 이혼한 부부가 무슨 가족이야. 저희는 보람이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아이가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인이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기찬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좋은 핑계네. 애를 이용해서 남자랑 놀아나는 거 아니야? 그때 집안에서 보람이가 나왔어요. 왜 싸워요? 보람이 무서워요. 보람이가 제인과 도윤 사이로 들어가며 기찬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가 누구예요? 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소리 질러요? 기찬이 당황했어요. 아이가 제인과 도윤을 부모라고 부르는 걸 들으니 더 화가 났습니다. 이 아이까지 세뇌시켜놨네. 그만 가세요. 보람이가 무서워해요. 제인이 보람이를 품에 안으며 기찬을 쳐다봤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소송 걸겠어요? 뭘로?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아동학대죄요. 아이 앞에서 고함 지르고 협박하는 건 명백한 정서적 학대예요. 도윤의 단호한 목소리에 기찬이 말문이 막혔어요. 결국 기찬은 욕설을 몇 마디 더 내뱉고는 돌아갔습니다. 보람이가 제인에게 물었어요. 이모, 저 때문에 이모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니야, 보람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이모랑 삼촌이 저를 버리고 갈 거예요. 보람이의 불안한 표정에 제인의 마음이 아팠어요. 실제로 제인은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기찬의 협박이 계속되면 보람이에게도 피해가 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제인이 짐을 싸는 걸 본 보람이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제인 이모, 저 버리고 가지 마세요. 보람아, 이모가 있으면 보람이한테 나쁜 사람들이 와서 괴롭힐 수도 있어. 상관없어요. 이모랑 삼촌이 있으니까 엄마 생각이 덜 나는데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서워요. 보람이의 순수한 마음에 제인이 눈물을 흘렸어요. 도윤도 제인을 말렸습니다. 제인 씨, 도망가는 게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하지만 보람이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더 잘 지켜주면 되죠.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니까 할 수 있어요. 도윤의 말에 제인이 흔들렸어요. 며칠 후 윤희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보람이와 함께 병원을 찾은 제인과 도윤을 본 윤희가 고마워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보람이를 이렇게 잘 돌봐주시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제인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보람아, 할머니 많이 나으셨지? 이제 집에 가도 되겠다. 하지만 보람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는 병원에서 더 쉬세요. 저는 이모랑 삼촌이랑 있을 거예요. 윤희가 제인과 도윤을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두 분을 진짜 부모처럼 따르는군요. 죄송해요. 아이가 원해서 그냥. 죄송할 게 뭐 있어요. 고마운 일이죠.
퇴원 준비를 하는 동안 윤희가 재인과 도윤에게 제안했습니다. 앞으로도 보람이를 함께 돌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서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오히려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보람이가 이렇게 밝아진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재인과 도윤은 앞으로도 보람이를 함께 돌보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둘 사이의 감정에 대해서는 아직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보람이가 잠든 후 재인과 도윤이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가 보람이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자고요. 네, 그 아이만큼은 꼭 지켜줘야죠. 그런데 재인 씨, 네, 우리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도윤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재인이 당황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알아가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몰래 열쇠로 문을 여는 것 같았어요. 도윤이 경계하며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과연 누가 이 시간에 찾아온 걸까요?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KBS 1일 드라마 여왕의 집,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